헌법재판소가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2024년 7월 31일 취임하여 2024년 8월 2일 탄핵 소추를 당하였습니다. 국회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자행한 탄핵 소추였고 이로 인해서 직무정지 174일 만에 복귀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이진숙 위원장은 현명한 결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의례 형식적으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사치레겠지만 국민의 눈에 볼 때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전혀 현명하지도 않고 감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현명하다기보다는 영악하고 교활하며 감사를 받기보다는 지탄받아 마땅한 또 하나의 정치 재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충격을 준 것은 재판관 8인 중 4명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정당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문영배 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에 섰습니다. 이들은 그 이후로 2인의 위원만이 제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면서 피청구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죠. 이진숙 위원장으로서는 방통위의 구성 운영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최소화하고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해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국회에 방통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억지와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통위원장에게 방통위원 추천에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권한도 없는 방통위원장에게 국회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파면 사유라는 것입니다. 더 교활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이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바로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쓸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은 2024년 11월 12일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에 대하여 사실상 2인 체제를 방치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왜 추천하지 않는가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국회의 의무 불이행으로 불가피하게 촉발된 이 사안을 자기 말과 논리를 뒤집고 이진숙 위원장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독재로 인한 국정마비 등을 비상계엄 사유로 삼았죠. 이들은 아마도 파면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앵무새처럼 외칠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화와 타협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으로 국민에게 호소한다는 피청구인의 항변은 이유 없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불가능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요구에 백기를 들었어야 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보여왔던 정치적 태도를 감안하면 한마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민주당이 해달라는 것 들어주지 않고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냐는 질책입니다. 지금 법대에 법복을 입고 앉아있지만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민주당원, 우리법 연구회 멤버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두 눈 똑바로 뜨고 사태의 밑바닥, 이 본질을 봐야 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흑역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서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그 결과로 나온 법률 자체는 합헌이라는 해괴한 결론을 내는데 이들이 앞장섰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국가의 범죄 수사와 대처 역량을 떨어뜨려서 국가 기능을 해하며 그 입법 과정에서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23년 4월 4일 제가 중앙일보에 검수완박 합헌 결정 헌재는 왜 있는가 이런 제목의 칼럼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3일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헌재는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의 입법 절차에서 입법부 구성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에게는 적법하여 결국 법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괴한 결론이다.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이르는 일련의 순차적 법안 처리 과정에서 선행하자가 후속행위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헌재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사법적 심판을 하는 곳이다. 위헌 심판의 이유는 전통적으로 입법권에 대한 불신과 견제의 필요에 있다. 선출된 권력인 국회는 국민 주권의 표현이다. 하지만 법의 이름을 이용한 다수의 횡포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특히 한국 정치에서는 일상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게 헌법재판을 통해 견제하고 바로잡자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일찍이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로 입법자들의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입법자들은 처음에는 민중의 비율을 맞추는 법을 만들어 인기를 끄는데 그 뒤에 자기들의 사익을 위한 법을 쏟아내도 이미 타락하고 힘이 없는 민중은 자기를 파괴하는 법을 막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회의 입법 재량을 광범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절차상의 재량을 광범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형사사법의 원리 중 독수독과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그것이 아무리 실체적 진실규명에 유용하더라도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기도 하다. 개별 사건에 있어서 적법 절차 준수가 이렇게 철저히 요구되는데 하물며 법률을 만드는 입법 과정 자체가 위법이라면 오죽하겠나. 법률 제정 절차가 위법이라면 숲이 통째로 독을 품은 나무로 채워진 것과 같아서 나무를 한 그루씩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그 숲 자체를 없애야 한다. 황당한 이번 결정을 계기로 헌재가 별도의 사법기관으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헌법기관인 국회가 가지는 자율권과 정치적 형성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장탈당과 쪼개기 국회의사 일정 등 극심한 파행 와중에 만든 검수완박법이라는 독과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정치에 대한 사법적 심판 기능을 포기하고 스스로 정치의 추인기관으로 전락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국회에서 무법천지같이 하자 있는 절차를 거쳐 법을 만들더라도 결론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헌재라면 세금만 축내는 그런 기관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정치적 영역에서 헌법체계적 적합성 여부는 대법원이 해도 충분하다. 이번 헌재 결정은 자신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준 정당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단일 대우를 구축한 결과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의 독립성, 전문성, 공공선에 대한 헌신과 상식, 그리고 정의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명예는 여지없이 내팽개쳐지고 말았다. 헌재의 재앙, 즉 헌재를 계기로 헌재가 존재의 정당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2023년 4월 4일자 칼럼입니다. 당시 칼럼에서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헌재 오적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중앙일간지에 그래도 이렇게 쓰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다 싶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헌법재판관들, 특히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보여주는 행태를 볼 때 이 용어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을사년 헌재 오적이 다시
준동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이라고 하는 구오적과 새로운 오적 멤버가 암약 중이거나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더러움을 전염시켜 주변을 더러울 오자를 써서 더러울 오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오적이 오명해서 당당히 국민과 헌법의 신임을 충실히 이행할지 두고 봐야겠지만 솔직히 지금은 비관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4시간 5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하고 현직 대통령의 40여 분간의 소명을 귓가로 흘려들으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 15점만 원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자기 앞에서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을 비웃었을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그리고 이번에는 태세를 약간 바꿔 살짝 숨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 재판관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이들은 곧 있으면 헌재사상 초유의 초고속 스피드로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도록 위원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8명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아 이미 성향이 확실한 마은혁 판사까지 채워넣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시급한 일일까요? 1, 2차로 변질된 사전투표가 주권의 동일 시점 행사 원리, 투표의 질적 등가성 차이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된 지 14개월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건을 깔아뭉개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마일병 끼워넣기는 전무후무한 스피드로 헌법소원 심판을 수리하는 행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과 헌법을 이렇게 조롱해도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맘이다 어쩔래? 이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오적들에게서 법관의 양심, 품격, 중립성, 공정성, 심지어는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상식은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23년 4월에 썼던 칼럼 이번 헌재 결정은 자신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준 정당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단일 대우를 구축한 결과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2025년에 있을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결정을 미리 예상해 봅니다. 앞으로 대통령 탄핵 결정은 정치적 편향성과 정파적 이익의 대변자를 자임한 법복 입은 오적들이 정치적 단일 대우를 구축한 결과로 드러날 것이다.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이런 예상이 틀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기꺼이 오적으로 지목되었던 헌법재판관들에게 다시 법복을 돌려드리고 경의를 표하면서 정중히 사과할 것입니다.